대선을 노릴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군요. 하나는 오너 프리미엄 뉴스, 네. 그리고 앞전에 중국 뉴스는 오너 리스크 뉴스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더가 상당히 중요하죠. 예. 네, 리더가 어떤 식의 정책과 방향성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한데 중국은 리더의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자체가 지금 글로벌 수요 둔화 더불어서 이제 공급망에서의 이슈를 자꾸 제기하는 좀 안 좋은 뉴스가 중국발에서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나라나 이제 글로벌 증시에 또 고민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거는 또 연준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어제 시장에서 급락세가 나오기 시작한 건 사실 중국 이슈는 초반부터 좀 깔려 있었던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에 이제 하락세가 깊어진 거는 이 연준 매파 의원들의 뭐 당연하지만 긴축을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보면 딱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린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타이밍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블러드 의장이 공격적인 긴축이 더 필요하고 긴축에 대한 얘기는 다 알고 있었지만 금리를 2024년까지는 내리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쩌면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있던 투자자들은 이거 만만치 않겠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가의 하락세가 더 깊어졌고요. 공교롭게도 이제 200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S&P 이제 한 4,000선, 코스피는 한 2,500선을 앞두고 딱 그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연준 의장이죠. 리더네요. 리더의 발언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예. 그 연준 의장의 파월이 정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까지 약간은 관망세가 짙어지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네. 이 블러드 총재가 또다시 입을 열면서 확인을 시켜줬어요. 네. 저 같은 투자자들도 2024년 전까지는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을 거야라는 말 들으면 가슴이 철렁철렁거려요. 네. 지금의 높아진 금리를 또 어떻게 대출금을 갚으면서 감당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의 느낌만 봐도 투자 심리를 분명히 위축시키는 그런 발언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상황은 내년 가봐야 안다 이 정도로만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특별한 뉴스는 아니었지만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정도의 어떤 근거거리를 찾는 그런 이슈였고 네. 조금 더 악재는 두 번째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중국 얘기를 어제도 저희가 조금 주말 동안에 중국 이슈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백지 시위라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위를 하게 되면 명확한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를테면 중국으로 따지면 시진핑 아웃, 뭐 정권 퇴진 이런 식의 시위를 할 텐데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잡혀가니까 이제 백지를 드는 걸로 이제 저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 차례 애플의 뉴스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시위가 좀 심상치 않게 좀 확산되고 있는 뉴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백신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mRNA 백신의 도입 여부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모더나와의 어떤 협상 내지는 모더나가 뉴스를 흘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백신을 좀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달 12월 16일에 중국은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있거든요. 예정이 돼 있긴 하지만 그 이벤트 전후로 해서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이런 어떤 글로벌 투자자들의 뭐라고 할까요? 관망 심리 아니면 우러 섞인 시각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아마도 이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는 조금 더 격화된 뉴스들이 나오지 맞습니다.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 반전을 위해서 나오는 뉴스겠지만 격화된 뉴스가 나올 때는 관련된 기업들 더불어서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수요가 둔화된다는 이슈로 조금은 해석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님, 저도 백지 시위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거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 애플이 일단 직격탄을 받았는데 그래도 한국에서도 애플과 거래를 하는 회사들의 주의를 하자라면서 LG 이노텍을 비롯한 어제 좀 얘기를 들었었죠. 네, 관련 회사들 지금 투자는 유의해야 한다라는 아이디어가 계속 나왔는데 이런 시각을 계속 가져가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지수가 좀 많이 반등을 했어요.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실적이라는 베이스를 깔고 가야 되는데 당장은 실적에 대한 기대를 갖기가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블랙 프라이데이가 생각보다는 좋았지만
물가를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다라는 평가절하한 반응도 나오고 있고 한축 즉 중국의 수요가 좀 올라와 줘야 되는 타이밍에 그렇다면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2,500, S&P로 따지면 4,000에서 조금 주춤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한 가지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제 변동성 지수예요. 변동성 지수는 우리가 빅스라고 할 텐데 이 빅스 지수가 공교롭게도 최저치 그러니까 연중 최저치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산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2포인트 정도로 내려와 있는데 직전 저점이 언제냐면 잭슨홀 때였어요. 그러니까 잭슨홀 타운홀 미팅이 있을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긴축을 완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이 아직은 강한 긴축이 필요하다라면서 저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나 글로벌 지수가 좀 하락 변동성에 노출됐었거든요. 공교롭게도 딱 변동성 지수가 또 아주 낮은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뉴스는 이제 실적 말고는 조금 악재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이 개선된다는 뉴스가 나오려면 내년 1, 2분기는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지수는 2,500선이 좀 상단일 것 같고 하단은 그래도 마진이 조금은 바닥을 잡아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10%씩 빠지는 게 아니라 한 5%의 내외, 그럼 2,300 정도게 되면 또 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러면 연말 연초는 좀 좁은 박스권에서 종목 찾기를 갖고 가는 그런 시장이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오늘도 종목을 또 찾아보시죠. 네. 자,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